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술사TV 문쌤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얼굴을 또 이렇게 마주하고 카메라를 킨 지가 오래됐는데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불안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처럼 뉴스를 자주 보는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응원을 하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을 보면서 좀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는데요. 꼭 위기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재앙만을 가져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몰랐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따뜻함과 용기와 또 연결성을 또 깨워내는 그런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위기가 우리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힘을 깨울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의식 상태로 임하냐에 따라 달려있죠. 자, 각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를 또 열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위기를 대처할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마음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몇 번에 걸쳐서 그것을 위기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위기를 대할 때 평정심을 가지고 대처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기 상황인데 사람이 죽어가고 아파가고 물자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려워야지 우리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처할 수도 있고 다시 그것을 녹이고 평정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결과의 차이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네, 외부의 도전, 위기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 마음가짐, 평정심을 유지하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또 마스크가 부족하고 생필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불안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야지 더 잘 대처하는 거 아닌가요? 방심하지 않고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외부에 일어나는 상황, 사건과 그걸 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생각, 이 내면의 상태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뭔가요? 오늘 뉴스를 키니까 한국에서는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확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일어나는 사건, 외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분개를 할 수도 있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닐 수 있어?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야? 라든지 왜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라든지 화나 분노나 우울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반응, 이것을 내면의 상태라고 해요. 또 누군가는 처음에는 그걸 보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뭔가 긴장도 되고 걱정도 스쳐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면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셨던 분들이라면 그것들을 이제 녹이고 해소를 하고 평정심을 찾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평정심을 찾고 객관적인 상황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구나.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스트레스, 불안,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화, 또 우울함 이런 걸로도 우리가 외부 상황을 대처할 수 있지만 내면이 평정심을 찾은 채로 평온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막 화가 나야지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고 두려웠을 때 에너지가 막 넘치시던가요?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점점 에너지가 고갈이 되시던가요? 지칩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감정의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뇌가요, 현명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 지금 다 쓰였죠? 감정 소모에 다 쓰입니다. 그러면 뇌에 가는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왜곡하거나 과장돼서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극도로 그 불안한 이란의 한 시민이 알코올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알코올을 아예 통째로 마셔서 사망했던 그런 사건일 그런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도한 어떤 불안에서 현명한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평정심으로 가게 되는 것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정심을 평온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대처를 잘 안 하고 부주의하고 태만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만은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화가 나는 상태, 시소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고갈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 될 대로 되라. 괜찮아지겠지. 나는 걸리지 않겠지. 태만의 상태가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괜찮겠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신이 보호하니까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규율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평정심이란 건 뭐냐면 태만도 아니고 불안한 상태, 스트레스 상태도 아닌 어떻게 보면 중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온전히 녹이고 평정심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고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가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외출하지 말아야지. 또는 손을 이렇게 씻어야지.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도에 자주 가는데요. 예전에는 좀 저와 음식이 많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컵라면 같은 거를 가지고 갔어요. 가져갔는데 이제 그거를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배우는 교실 말고 어떤 코스에서는 이제 템플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한 전열 기구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물을 끓여서 이제 컵으로 부으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돼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열 기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콘센트를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으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쓰러 다니거나 아니면 찾으러 다닐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래를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 상태, 불안 상태. 그래서 간신히 콘센트는 그래도 찾았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꽂으려고 하는데 되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그러면서 불안한 상태를 꽂았어요. 역시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담을 하고 못 먹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공부들을 이제 하고 그런 작업들이 그날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날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끓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면 어떡하지만 이 불안함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콘센트를 꽂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와서 나를 위해서 고친 것도 아니고 조건은 똑같은데 희한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내가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요. 해결책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콘센트는 있었고 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뭐 약간 각도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희한하게 무엇인가가 그런 힘이 발휘가 돼서 나의 내면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해결책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평정심을 찾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편안하게 다시 시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원래 됐던 그 콘센트를 저는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똑같은 상황을 스트레스 상태에서 대처하는가 아니면 평정심을 다시 찾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는 감정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내 생각들을 지켜보고 또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들을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개발이란 거, 이제 내면을 보는 공부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다 외면에 집중이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간단하게 해볼 명상을 제가 끝에 추천 동영상으로 걸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고요한 마인드 명상이라고 합니다. 오에노의 프리따지가 고안을 한 매우 과학적인 명상인데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그게 화가 됐던 두려움이 됐던 무엇이 됐던 올라올 때마다 자주 해보십시오. 하루에도 대여섯 번 하셔도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들의 감정이 100% 없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감정을 방치해뒀을 때 점점 물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 감정을 계속 방치를 해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성질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함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질 자체가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그걸 하나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번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명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많거나 특히 무엇인가 시도할 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고 두려움으로 막히게 됐을 때 도움이 되는 명상법입니다. 그대로 들으시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위기 상황은 외면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다루는 나의 내면 상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두려움, 화, 우울 이런 스트레스 상태로 대처를 할 수도 있고 평정심을 되찾은 상태에서 평정심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화 이런 스트레스로 대처를 하면 지혜로운 결정이 어려워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반대로 평정심을 되찾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볼게요. 자, 내면 탐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는 외부의 불안한 사건들, 도전들, 위험들, 위기들이 다가올 때 주로 내면의 어떤 상태에서 그것들을 대처하였습니까? 화, 분노,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처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녹여내고 평정심으로 돌아간 후에 평정심으로 대처했습니까? 내가 감정이 올라올 때 대처를 한 경우 내 삶에서 그것이 더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는지 악화가 되었는지도 내 삶에서 돌아보십시오. 자, 앞으로 더 침착함으로 대처하겠다. 그리고 그를 위한 공부들을 해 가겠다라는 의도를 세우시고 천천히 눈을 뜨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요한 마인드 명상과 또 1번 차크라를 활성화하는 명상, 두려움에 좋은 명상을 걸어 드릴 테니 끝나고 바로 한번 해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위기를 대처할 때 내면적인 판단 비난과 객관적인 판단력을
구분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여러분 평정심 찾으면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술사TV의 문쌤이었습니다. 나마스테.